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버 S 파라메터 모드 알람 핸들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 프레셔 컨트롤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파라메터 창이 뜹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서버 S가 갖고 있는 모든 이제 인공호흡기 모드가 나오는데요.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 PRVC 세 가지 컨트롤 모드가 있고요. 프레셔 서포트랑 CPAP 요 서포트 모드가 있고요. 나머지 SIMV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프레셔 컨트롤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가 뜨는데요. 왼쪽에 이제 베이직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베이직은 다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I 레이쇼가 1대2입니다. I 레이쇼가 1대2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1대2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화면에서 현재 RR이 20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분에 20회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3초당 한 번 호흡을 하게 됩니다. 3초당 한 번 호흡을 하는데요. 3초가 호흡의 시작부터 다음 호흡의 시작까지 요걸 하나의 사이클이라 하기 때문에 이게 3초입니다. 이게 3초인데 3초를 1대2로 나눴기 때문에 흡기 시간은 1초, 호기 시간은 2초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별로 이제 상태에 따라 변경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1대2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대 1.5로 한다. 1대 1.5로 하면 흡기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흡기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360 정도에 370 정도로 타이달 볼륨이 높아졌습니다. 호기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미 호기가 이전에 끝나고 대기 상태가 있기 때문에 I 레이셔를 조금 조절해서 타이달 볼륨을 조금 더 높여준 그림이고요. 만약에 호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예를 들어 COPD나 asthma 환자 같이 기도가 좁아지는 좁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호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I 레이셔를 1대2보다 조금 더 높게 1대2.5, 1대3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대2로 사용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T 인스프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인데요. 흡기의 기울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흡기의 기울기 시간이 뭐냐면 지금 5%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 처음에 들어갈 때 이 플로우랑 프레셔의 기울기가 약간 5%만큼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0%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를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기울기가 없어지면서 거의 수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직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빠르게 플로우랑 프레셔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환자가 이제 폐가 굉장히 딱딱하거나 ARDS 환자 같이 폐가 이제 굉장히 스티프할 때 이제 파이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를 사용하게 되고 5를 사용해도 환자가 호흡하는데 불편하다 하시면은 조금 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를 올렸다. 그럼 총 호흡 시간이 3초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RR 20회라서 3초예요. 3초에서 10% 0.3초 동안 기울기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울기를 조금 주면 줄수록 환자가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 이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가 5로 다시 한번 바꾸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일단 이 트리거 같은 경우는요, 트리거 센시티비티라고 하고요. 트리거를 어떻게 줄 거냐, 환자가 호흡 노력을 할 때 언제 호흡 노력을 인정해서 서포트를 줄 거냐는 건데 기본적으로 2라는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2라는 수치로 되어 있어서 사실 크게 변경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먼저 수치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르면 숫자가 커집니다. 숫자가 커지면서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진다는 말은 환자가 아주 적은 노력으로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까지 올리면은 아주 민감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환자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썰깃이 살짝 움직이거나 환자가 살짝 움직였는데 서포트가 들어와서 오히려 환자 파이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환자 이제 오토 트리거링, 환자가 원치 않은 트리거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감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기본값이 2이고 2에서 5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사용하시다가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0을 기점으로 해서 프레셔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레셔로 마이너스 2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플로우로 트리거링 하는 게 아니라 플로우의 변화로 트리거링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흉곽을 이제 음압으로 만들 정도의 다이아프램, 횡격막이 움직여야지만 압력이 생겨야지만 환자에게 서포트를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환자는 조금 더 많은 힘을 내야겠죠. 그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환자가 조금 더 많은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힘이 조금 더 들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플로우로 했는데 커프가 그 이티 튜브 커프가 예를 들어서 많이 빠져 있거나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ET 튜브 밖으로 굉장히 많은 플로우가 새게 되겠죠. 새게 되면은 그 플로우가 환자가 이제 숨 쉬는 건 줄 알고 계속해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프레셔 방식으로 트리거를 설정하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트리거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NIV 마스크를 사용하면 저희가 마스크 옆으로 굉장히 많은 리키지가 생기잖아요. 그 리키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환자가 숨을 쉬는 줄 알고 이 서포트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방지하고자 NIV에서는 자동으로 이 프레셔 마이너스 1 방식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플로우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고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그 프레젠테이션 교육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셔 방식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PC above PB라는 프레셔 레벨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프레셔 컨트롤 동작하고 있으면 프레셔 컨트롤 왜 쓰는 거고 뭐가 좋으며 뭘 또 주의해야 되냐, 그걸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프레셔 컨트롤은 저희가 프레셔를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프레셔를 컨트롤 해준다는 말은 이 프레셔, 이 피크 프레셔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 고정을 해놓고 환자 상태가 변하더라도 피크 프레셔가 움직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환자의 폐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환자의 넌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지거나 시크리션 찼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폐를 좀 잡아볼게요. 잡게 되면은 타이다 볼륨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타이다 볼륨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쭉 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프레셔는 고정입니다. 프레셔는 고정이고요. 타이다 볼륨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 떨어진 걸 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알람이 뜨지 않고 있죠. 바로 미니 볼륨이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지만 알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로어 리밋이 3.5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어 리밋은 보통 5.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좀 변경을 했어요. 3.5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미니 볼륨이 낮다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미니 볼륨이 낮다는 알람이 뜨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SpO2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미니 볼륨이 낮다는 알람이든지 페이션 모니터에서 SpO2가 낮다는 알람이든지 확인하게 되면은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람이 뜨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석션을 해주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타이다 볼륨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몇 번 더 숨을 쉬고 나면은 미니 볼륨이 쭉쭉 올라가면서 알람이 해결되겠습니다. 자, 프레셔 컨트롤에서는요. 피크 프레셔를 고정해줍니다. 고정해주기 때문에 환자가 숨을 잘 못 쉬거나 폐의 수능도가 안 좋아지면 타이다 볼륨으로 바로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다 볼륨을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셔 컨트롤에서 볼륨 컨트롤로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 컨트롤을 보시면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PC above 대신에 타이달 볼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볼륨 컨트롤은 저희가 볼륨을 얼마만큼 줄 거냐를 지정하는 것, 즉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400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400을 설정하게 되면요. 400을 설정하게 되면 이번에는 타이달 볼륨이 400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400이 나오게 되고요. 알람 프로파일에서 프레셔 어퍼 리밋을 40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다 볼륨이 400이 나오고 있고 피크 프레셔가 지금 31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만약 환자에게 시크리션 차거나 폐 수능도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타이다 볼륨이 덜 나오게 되겠죠. 타이다 볼륨이 조금 덜 나오면은 타이다 볼륨을 올려줍니다. 타이다 볼륨을 올려주는데 올리기 위해서 이제 피크 프레셔가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피크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는데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어퍼 프레셔 리밋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PAW 하이라는 알람이 뜨는데요. PAW는 에어웨이 프레셔예요. 에어웨이 프레셔가 높다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이다 볼륨이 안 들어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피크 프레셔 높이는데 어퍼 리밋에 걸리게 되니까 계속해서 알람이 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은 타이다 볼륨이 점점 떨어지고 미니 볼륨도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 미니 볼륨이 낮다는 알람으로 이어지게 되고 환자의 SpO2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알람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PAW 하이 알람, 이 알람이 뜨게 되면은 대부분 기도가 좁아졌거나 막힌 거예요. 시크리션 때문에 좁아질 수도 있고요. 이제 브론코 스페점, 기도 경련이 일어나서 막힐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네뷸라이저 약물을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ET 튜브를 깨물거나 ET 튜브가 막혔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알람이 뜨게 되면은 기도가 좁아졌거나 막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알람이 해결이 안 되면은 미니 볼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니 볼륨이 떨어지는 알람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PAW 하이 알람이 방금처럼 시클리전 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환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파이팅이 생기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알람이 발생하면서 알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이제 한두 번이면은 뭐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인공호흡기 동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면은 뭐 격려도 하셔야겠고 약물도 사용하셔야겠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알람 한번 볼까요? 또 많이 뜨는 알람인데 지금 서킷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서킷을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플로우랑 볼륨이 들어가면서 알람이 뜨고, 그리고 책 튜빙이라는 알람이 뜨게 돼요. 이 책 튜빙은 서킷이 빠져서 뜨는 알람이기도 하지만 서킷이 빠진 것 외에도 서킷의 어떤 부분이 새거나 잘못됐거나 아니면 휴미디파이어 케이블 잘못됐을 때도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쨌든 튜빙, 서킷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서킷 다시 꽂았습니다. 꽂으면은 다시 제대로 동작이 되는데요. 그 떨어진 동안 이제 미니 볼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니 볼륨 로우라는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텐데요. 알람을 좀 꺼보겠습니다. 알람을 꺼지 않고도 해결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뜨게 되고요. 자, 볼륨 컨트롤을 그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볼륨 컨트롤 보면은 프레셔 컨트롤과 동일하게 아이 레이쇼, 인스파이레이션 아이 타임, 플로어, 트리거, 센시티비티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T 포즈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T 포즈는 어떤 거냐면 보시면은 요 압력이 들어갔다가 플라토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0%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RR이 20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의 사이클은 3초입니다. 흡기 호흡 시간이 3초인데 3초 중에 10% 0.3초 동안 플라토 구간을 만들어서 이 구간 동안 가스 익스체인지를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플라토 구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TI 시간, 흡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T포즈 시간은 가능하면 10%나 그 아래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 보시면 아이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과 튀어나오지 않는 것, 요 두 가지가 있는데 튀어나오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하면요. 튀어나오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환자가 숨을 쉴 때 제가 이렇게 숨을 더 쉬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타이다 볼륨 보시면은 환자가 숨을 더 쉬던 덜 쉬던 계속해서 400만 약간 상승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400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CMV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고 싶은 양만큼만 딱 주고 싶을 때 선택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아이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이제 타이다 볼륨을 400으로 설정을 했지만 환자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더 마시고 싶은 환자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자발호흡이 있을 경우에 환자에 따라서 좀 다른 상황이 있을 텐데요. 자, 환자 혹시라도 더 마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타이다 볼륨이 제가 세팅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 스타이베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제 디셀러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플로우 방식을 디셀러레이팅으로 변경해서 그 프레셔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를 보시면 TI가 있어요. TI, 인스피레이션 타임인데 지금 흡기 시간이 0.7초네요. 흡기 시간이 0.7초. 그래서 RR을 조절하거나 RR을 낮추면 TI 흡기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조금씩 늘어납니다. RR 낮추거나 I 레이셔를 조절하면 또 TI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T포즈를 변경해도 또 TI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TI가 영향을 받는데요. TI가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에는 TI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캔슬을 하겠고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 보았고요. PRVC 잠깐 볼 텐데요. PRVC 하시면은 타이달 볼륨을 입력하는 것에서 볼륨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컨트롤처럼 동작을 하는데요. 볼륨 컨트롤처럼 저희가 400을 세팅했지만 처음에 1회는 이제 볼륨 컨트롤처럼 파형이 나왔다가 두
번째부터는 프레셔 컨트롤처럼 이제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타이달 볼륨을 저희가 컨트롤 해주지만 매회 환자의 들어가는 호흡을 매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요, 가장 낮은 프레셔로 가장 높은 혹은 저희가 원하는 타이달 볼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드가 이제 PRVC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PRVC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추후에 이제 다른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등을 참고해서 모드에 대해서 조금 봐주시면 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까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볼륨 컨트롤은 어퍼 리밋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PRVC에서 시크션이 차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타이달 볼륨 떨어지면서 이제 피크 프레셔를 높여줍니다. 피크 프레셔를 높여주는데 어디까지 피크 프레셔가 높아질 수 있느냐? 40-5, 35까지 높아집니다. 35까지 높아졌는데도 타이달 볼륨을 못 올린다. 타이달 볼륨 못 올린다 하면 알람이 이렇게 뜨는데요. Regulation Pressure Limited라는 알람이 뜹니다. 즉, 저희가 이제 타이달 볼륨을 높이고 싶은데, 원하는 타이달 볼륨을 위해서 높이고 싶은데 피크 프레셔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크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처럼 기도가 좁아졌거나 막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VC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이제 프레셔 서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셔 서포트 보시면은 RR이 없습니다. 환자가 직접 RR을 이제 자발호흡이 있기 때문에 RR이라는 게 없어지고요. 이런 부분은 똑같은데 엔드 인스퍼레이션이 생겼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환자가 숨을 못 쉴 경우에 백업 벤틸레이션이 생겼는데요. 백업이 됩니다. 한번 넘어가 해볼게요. 억센 눌러주시면요. 자, 환자가 숨을 안 쉬죠. 지금 자발호흡이 없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숨을 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프로파일 눌러주시면요, 앱니아 타임이라는 게 생겼어요. 20초로 되어 있습니다. 20초로 되어 있는데 15초까지 줄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기본값은 20초로 되어 있는데 20초 동안 환자 숨을 안 쉬면은 No Patient Effort 하는 알람이 뜨면서 백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백업으로 넘어가면서 프레셔 컨트롤이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PC above PB 나왔죠.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되고 있다는 거고요. RR이 없었는데 RR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지금 프레셔 컨트롤로 백업이 되고 있거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프레셔 서포터 넘어갑니다. 백업이 없어지고요. RR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PS above PB라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너무 수치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를 한 15 정도로 조절해보고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환자가 숨을 쉬게 됩니다. 자, 조금 달라진 거는, 자, 이번에 알람 프로파일을 한 20초, 앱니아 타임을 15초랑 변경해 볼게요. 15초를 변경하면 15초 만에 백업이 걸리겠죠. 다시 한번 백업이 걸릴 겁니다. 보시면은 백업이 걸렸죠.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지금 강제호흡을 할 때는 프레셔 웨이폼이 5로 가다가 피가 PB 5죠. 5로 가다가 올라가고요. 플로우가 이제 0으로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자발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발호흡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압력이 살짝 내려가고요. 그 다음 T자가 살짝 떴었고요. 이 플로우에서 자주색 모양을 뜹니다. 다시 한번. T자가 뜨죠. 환자가 자발호흡, 셀프 트리거링을 하고 있다는 T예요. 그래서 자발호흡을 하고 환자가 살짝 이제 플로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플로우 센서티비티를 쓰고 있거든요. 플로우 센서티비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플로우 변화를 잡아서 자발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프레셔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면서 약간 이제 압력이 이제 음압이 살짝 걸리는 거죠. 그런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자발호흡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발호흡 RR을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RR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발호흡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숨을 잘 쉬다가 지금 RR 설정이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RR이 28로 되어 있는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높여두고 이렇게 해서 숨을 잘 쉬게 되면은 PC above PB라는 프레셔 레벨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점점 이제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줄고 또 좀 더 줄여볼까요? 2까지. 그리고 0이 되면은 이제 CPAP 모드가 되는 거예요. CPAP 모드를 설명드리면은 호흡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CPAP은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보시면은 웨이폼이 조금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환자가 이제 숨을 쉬면 살짝 음압이 걸리면서
숨을 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핍5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짝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솟아오르는 거는 환자가 뇌쉴 때이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이제 양압호흡을 할 때에 비해서 음압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웨이폼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상 웨이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10렙이다. 여기서 숨을 잘 쉬게 되면은 위닝을 하시게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프레셔 서포트 모드에서 엔드 인스피레이션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엔드 인스피레이션은 이제 호흡을 인스피레이션 흡기를 언제 종료해 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흡기가 이렇게 흡기가 시작이 되면은 플로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다시 높아지면은 100%까지 솟았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30% 되어 있기 때문에 30% 지점에서 흡기에서 호기로 전환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생략하고 추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교육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거의 다 드렸고요. 이제 또 자주 뜰 수 있는 그 알람에 대해서 보시면 RRE예요. 보통 RRE 이제 지금 리밋을 보통 30으로 아마 기본값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선 30이 넘으면은 이제 알람이 뜰 텐데요. RRE 이제 제가 세팅한 게 높아지니까 계속해서 이제 RR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30이 넘게 되면은 이제 알람이 뜨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respiratory rate 호흡수가 높다라는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뜨게 되는데 이렇게 알람이 뜰 때는 이제 해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인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원인이 환자가 이제 열이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환자에게 이제 산소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CO2가 많아서 호흡수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RR이 이제 높았을 때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이 세다티브 약물을 퍼징해서 만약에 이걸 해결하게 되면 잠깐 동안은 이제 RR이 이제 낮아질 수가 있는데 환자가 또 이제 약이 살짝 이제 깨게 되면은 또 이제 RR이 빨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어디가 불편한 건지 먼저 이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RR이 계속 높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노티를 하면은 아마 ABG를 가장 먼저 하게 될 겁니다. ABG 상에서 괜찮게 되면 사실 환자에게 뭐 통증이 있는지 열이 나는 건지를 사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인공호흡기가 불편하거나 뭔가 이리터블한 이유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아까 전에 RR이 낮은 경우에 RR이 굉장히 낮아서 특히 서포트에서죠. 보통 이렇게 서포트로 바꾸게 되면 RR이 낮거나 이제 아예 없는 상황이 이제 많이 연출이 됩니다. 많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일단 환자분께서 스트레스 서포트를 바꿨을 때 이제 자발호흡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발호흡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게 먼저 중요하겠고요. 격려를 하고 깨워도 이제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뭐 SIM 모드를 쓰던가 약물을 조절하던가 여러 가지 다른 모드로 바꾸던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페이션 애플토가 없고 백업이 걸리고 한다. 그럼 모드에서 보시면 프리비어스 모드가 있습니다. 프리비어스 눌러주시면은요. 기존 모드로 동일한 세팅 가서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하실 거면 이 프리비어스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제가 서버 S 교육 자료를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육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또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그 프레젠테이션 서버 그 벤틸레이터 쉽게 사용하세요라는 그 교육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 동영상도 한번 그 교육 자료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다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